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유명한 부의 추월 차선인데요. 이 책이 많은 분들이 필독 목록에 올린 책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저자 자신이 원래 상당히 뭐랄까 편모 가정에서 자라고 상당히 비만한 소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집이 가난하니까 TV를 보면서 항상 누워서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그러죠. 먹, 먹는 거에만 어떤 즐거움을 갖고 있었는데 리모컨이 망가졌대요. 뭐 가난하니까 당연히 새 걸 못 사고 마대 자루를 가지고서 리모컨 대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운동할 때가 자기가 좋아하는 도넛을 사러 갔다 오는, 차가 없었겠죠. 걸어갔다 오는 그거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관리도 살이 쪘다는 거는 뭐랄까, 적당히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식탐에 끌려서 자기 통제가 안 되던 그런 사람이 30대에, 50대도 아닙니다. 30대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여러 사람들이 뭐랄까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자 MJ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크게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저자가 얘기하는 부로 이르는 길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저자 자신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했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으며, 뭐 그래서 당연히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추월 차선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부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있는데 차도 중에는 서행 차도와 추월 차선이 있죠. 음,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과반수의 사람들이 67%, 57%인가요? 어쨌든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순자산이 없답니다. 부채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미래의 시간을 쓰는 거죠.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을 바꾼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을 미리 땡겨 쓰는 그런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케이스는 아니겠죠. 만약 버는 게 적다면, 물론 뭐 그 버는 게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고, 어,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이라면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쓸 돈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도로 가는 분들은 이 은퇴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의 차이점은 추월 차선의 기대값이 거의 뭐 100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서행 차선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일을 하기 시작해서 40년 후, 뭐 20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40년이 될 거, 60세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군대 갔다 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 나왔다고 치면 뭐 65세 정도가 되겠죠. 그때 50만 불을 갖고 은퇴하는 사람이 한 6분의 1 정도의 확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당 기대값은 0.2만 불, 그러니까 2천 불 정도를 모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 시간을 저축을 해서 미래, 은퇴한 이후에 쓰는 그런 게 되는데,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은퇴를 해서 돈이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럭키한 6분의 1 중에 하나인데도 6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갈 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떤 분한테 물어봤대요. "왜 여행을 그렇게 자주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랜드 캐니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사실 어 휠체어를 타면 사실은 동물이 움직이를 못한다는 거니까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건 추월 차선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추월 차선의 경우는 6년 후에 1,000만 불을 가지고 은퇴할 확률이 7분의 1 이라고 합니다. 이걸 연별 기대값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8 배가 돼요. 23만 불인가요? 24만 불인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자는 싱글맘의 뚱돼지였어요. 키드. 그런데 이 저자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 없이 배운 거 없이 단지 노력만으로. 그 원인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도 포테이토 카우치 이렇게 누워서 테레비를 보고 있다가 어 유일하게 운동하는 게 도너스 사러 간 거라고 그랬죠. 사러 갔더니 그가 그렇게 열광하는 람보르기니, 저도 예전엔 차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꿈꾸던 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은퇴자, 뭐 차를 몰고 다니니까 뭐죠? 실체는 아니겠지만 '느스구리한 사람이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오너가 20대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래서 만약 대답이 "아빠가 부자야." 이랬으면은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대부분은 그런 집에서 태어나질 못하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발명가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 그럼 나도 20 대에 람보르기니를 몰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시작을 했다 그래서 물론 50% 시작이 반이니까 이 된다 된 거긴 하지만 100%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한 거는 부자 연구를 했답니다. 35세 이하의 일반인,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 상속을 받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수성과한 그런 부자 연구를 했고, 근데 초기에 했던 거는 뭐 홈쇼핑, 주식 정보, 뭐 부동산 광고 다단계 뭐 이런 쪽을 하다가 빚만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금, 저임금, 뭐 사실 어떤 능력이나 학력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저임금밖에 안 되죠. 음식점에서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피자 배달도 하고 샌드위치 판매. 저는 피자 배달은 해 봤습니다. 신문 배달하고. 근데 나머지는 안 해 봤네요. 이런 저임금으로 해 봤는데 사실 이거 해 봐야 뭐 아까 얘기한 인도로 다니는 것밖에 안 되죠. 뭐 잘하면 서행차선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거랑 많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대신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리무진 운전이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무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각을 가끔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투리 시간에 독서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독서가 뭐 "뭘 주냐? 돈을 주냐?" 이렇게 물어볼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독서는 지식을 주고요. 그리고 즐거움을 줍니다. 모든 책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책은 되게 즐겁고 적어도 끝날 때는 즐겁습니다,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돈도 줘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냐?
이 저자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독서를 하세요. 돈도 안 들어요. 이 저자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책으로 '아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공부한 게 프로그래밍. 이 사람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전산공학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작권 공부를 했고요. 법대 안 나왔어요. 그래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한 사업이 웹사이트 공급이었어요. 웹사이트를 공급하니까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예 아까 말씀드린 뭐 피자 배달보다는 리무진 운전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긴 하지만 결국 서행사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웹사이트 활용하는 걸 했대요. 그 사업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웹사이트 만드는 거를 파는 사업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투자한 만큼만 돈이 나오는 사업이고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을 했대요. 자기가 잘 아는 게 리무진에 관련된 거고 어디에선 뭐가 좋고 뭐 이런 것들, 비용은 얼마나 들고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뭐 질문 올라오면 바로 자기가 대답을 해 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웹사이트 공급과 별로 다를 점이 없죠. 하지만 이걸 자동화시켰대요.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10 시간씩 투자를 했던 게 1 시간만 하면 됐대요. 이 정도면 뭐 은퇴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40 시간이 아니고 뭐 일주일 내내 했다고 칩시다. 7 시간을 일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안 되는 날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33 살에 목표를 달성합니다. 회사를 600만 불에 팔고 600만 불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큰돈이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도 뭐 60억 이니까 은퇴할 만한 돈은 되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꿈꾸던 람보르기니를 샀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저자의 성공담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우리도 추월 차선에 진입을 해야 되겠죠.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자가 주장합니다. 광고를 보면 소비 대신 생산을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뭐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아 저거 뭐 어떻게 사 먹을까?'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는 본능적이니까 신경 안 써도 떠오르는 생각이고 '아 저런 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소비 대신 생산에 참여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어찌 보면 서행차선에 해당되는 거고요. 인도는 아니지만 시스템화로 자동화를 해서 시간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평택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반도체 공장에. 그래서 평택에 아파트를 엄청나게 공급을 합니다.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미분양이 최근까지 계속됐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채용은 몇 명 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동화는 이렇게 하드웨어 자동화보다 오히려 더 편한 거는 소프트웨어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게 되겠죠. 저자가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책으로 공부한 게 프로그래밍이었어요.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은 이렇게 추월 사선에 진입하기가 쉽답니다. 물론 인터넷만 방법은 아니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고 의도적으로 되풀이해야 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최근까지 어 여러 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뭐 경매라든지 경매는 아니더라도 금매로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었겠죠. 이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됩니다. 그 노예라는 것이 예전에는 물리적인 노예였고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진다든지 포로가 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해적한테 잡힌다든지 해서 노예가 되면 주인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되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노예가 되면 원하는 게 딱 두 가지랍니다. 일 안 하게 하고 많이 먹기.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노예제도가 없어지죠. 뭐 인권이 발달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거는 농노제가 어찌 보면 노예제였는데요. 소작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땅을 가지면 그거는 쪼끔 낫죠. 왜냐하면 소작제는 뭐 반반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일한 만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소작제도, 그러니까 지주가 됐었는데 예전엔 주인에서, 지금은 이 농업보다는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면서 어 지주 대신에 건물주가 그 개념을 대신하게 됐죠. 건물주도 지금은 주택 쪽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뚜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코로나가 뭐 100년 만년 갈 게 아니죠. 지금 백신도 나왔으니까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트렌드가 바뀌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할 공간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어 공부하기 싫어도, 물론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이 하기 싫어도 방법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불을 벌려면 저자 같은 경우는 600만 불에 팔았으니까 수백만 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자가 600만 불에 팔았다는 거는 시스템화로 시간을 간소화했다는 거고, 인터넷 업계의 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이라고 치면 6만 이익을 내도, 그러니까 1 년에 6만 불의 이익만 내도 600만 불에 팔 수가 있어요. 산업 평균 퍼로 팔 수 있다라고 저자는 체험상 말을 합니다. 사실 산업 퍼만큼 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가격이니까요. 자, 오늘 이 추월 차선 리뷰한 경험이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읽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제가 실행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한다든지, 지금도 도서관에서 책을 꾸준히 빌려서 보고 있어요. 방학 중일 때는 하루에 한 권도 읽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일 주일에 뭐 한 권 정도를 읽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역시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권유합니다. 이 내용을 친구분하고 공유하시고 친구분하고 같이 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면 뭐 또 그냥 인도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학 와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65 세가 되면 1 년에 세 전으로 17,000 불까지 연금을 주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노령연금 같은 거예요. 재산과 상관없이 줍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는 좀 줄여 줘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모든 캐나다 국민 혹은 영주권자는 65 세가 되면 어 아까 말씀드린 17,000 불을 받습니다, 세후에. 그 정도면 뭐 넉넉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의식주는 충분히 어 제공됩니다. 제가 자취하고 있는 집주인 할머니가 9 개월 전에 65 세가 됐다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22 일만 기다립니다. 엊그저께가 22 일이었죠. 22일 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해서 제가 제 식료품을 공유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22일 되니까 와인 사고 뭐 이것저것 음식은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저는 와인 사는 거에 돈 쓰면서 '음식 살 돈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어 방법이 있어요. 캐나다 이민을 가셔도 되고 65세 되면 은퇴가 가능하니까. 일찍 은퇴하고 싶다면은 공부를 하세요. 돈 안 듭니다. 즐겁습니다. 돈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쪽에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그게 오늘 이 책을 다시 리뷰한 소감이었고요.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은퇴하는 걸 원하거든요. 추월 차선을 원하고요. 저는 프로그래밍을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 나중에 이건 끝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꿨습니다. 부동산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20년 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정권이 바뀌면서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야에서 다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은퇴를 하려면.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